8.1편 2장은 예의 격식은 신분에 따른다는 그런 예입니다. 사만의 대부가 천자의 격식을 취했다고 공자가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삼가자 이옹철. 삼가자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즉 왕권을 월권한 세 대부그룹,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개씨, 이들을 얘기인데, 이 상가자들이 제사를 마치고 철수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 철수할 때 뭘 하냐? 옹은 바로 이 시경, 옹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실을 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거에 대해서 상유벽공, 제후들이 서로 도와서 이 제사를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천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느냐. 그러나 어찌해서 이 상가의 제사 마당에서 이러한 일을, 이 옹의 시를 읊고 하는 그런 예의를 벗어난 짓을 하느냐, 이런 비판인데, 요거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삼가는 노나라 혼란기에 왕의 권위를 집탈한 세 대부그룹, 사만이라고 하는데, 사만씨, 이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이 사만씨를 상가자라고 표현을 했고, 이 옹철은 바로 이 철수한다, 제사를 다 지내고 이 재물을 옮기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바로 옹이라는 시경에 있는 시를 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옹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유벽공, 돕는 사람이 제후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즉 제사 지낼 때 왕은 윗자리에 앉아있고 이 제후들이 기물을 날르거나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돕는 모습,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때 이 천자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목하고 위엄 있게 보이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옹편, 요 두 기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경 제4부에 송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송편은 왕실에서 노래를 얘기하죠. 그래서 주송편에 신공이라는 그런 기절이 나오는데, 이 신공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공자가 인용한 것은 이 두 기절이지만 원문은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유래 오옹에서
유 있다. 누가? 그 제후들이나 높으신 양반들, 즉 신하들이 있어서 그들이 오니 엉엉하다. 얼마나 활악하냐.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도착해서 정지하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엄숙하냐. 그래서 상유벽궁인데 이거는 서로 보자, 서로 도와서 보자하는 그런 제호와 이 귀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즉 왕을 제한 제후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상을 차리는 모습, 이것은 바로 이것을 보고 있는 천자는 목목하다. 얼마나 존엄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주성편의 신공, 요 얘기는 주나라의 조정에서 제사를 올릴 때 제후와 대신들이 모여서, 제후와 벽공, 제후와 대신들이 모여서 왕을 보좌하는 모습, 이들이 제물을 차리고 하는 그런 모습, 왕위를 보좌하는 그런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공이라는 것은 바로 제후들을, 즉 신하와 관리들을 의미하죠. 그 왕을 보필하고 대신들의 충성과 예의 반응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래는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이 자기 아버지의 제사 때 이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한 번만 더 보고 2장을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상가자의 옹철, 즉 새 대부의 제사를 끝내고 그 시경에 나오는 옹의시를 읊었다. 그러니까 새 대부들이 제사를 끝내고 나서 제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음복이나 뭐 이런 걸 하겠죠.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경에 있는 이 옹이라는 시를 읊었다. 그 내용은 뭐냐? 상유벽궁하고 천자목목하다. 즉 제후들이 천자를 도우니 천자를 도와서 이 상을 차리고 하고 있으니 천자의 모습은 아주 천자의 목목하다. 천자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런데 어찌해 이러한 그 옹의 그 시구를 읊는 그런 행위를 이 새 대부의 제사마당에서 취하느냐, 이거는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8일편 3장은 사람은 인심을 바탕으로 인덕을 세워야 한다. 즉 마음속에 수심, 즉 짐승의 마음을 품고 악덕을 자행하는 자는 겉으로는 예악을 꾸미고 예치를 가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무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법치보다
사랑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예치를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 원문 보겠습니다. 공자는 인이 부린 여예하, 인이 부린 여락가, 즉 공자 말씀이 인이 사람이면서 인자스럽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여예하, 어찌하겠느냐, 예인들 무엇하겠느냐, 즉 인이 사람이면서, 이는 이게 접속사로서 and입니다.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는 이게 인이 생략되겠죠. 인불인, 사람이면서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음악인들 무엇하겠느냐, 이런 그 반어문이죠. 이런 의미인데, 하나씩 더듬어 봅시다. 인이 부리는, 다시 말해서 인이 부리는 사람으로서 어질지 않다면은, 즉 인간의 탈을 썼으나 속이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인심이 없으므로, 어진 마음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수심, 즉 짐승의 마음, 이걸 바탕으로 동물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죠. 즉 수심은 남을 속이고 살상하고 남의 재물을 탈취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그 악독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례하는 바로 형식적으로 예를 차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면서 인이 없으면은 음악을 연주한들 무엇에 쓰겠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여는 무엇을 어찌하다, 이런 얘기죠. 예는 예절을, 하는 바로 의문사로서 어떻게, 이런 의미니까 예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이 없는 예, 이건 인이 없는 예는 바로 형식만 남는 껍데기죠. 형식만 남는 껍데기고, 인이 없는 음악은 바로 감각적 쾌락일 뿐, 도덕적 조화가 아니다. 감각적 쾌락만이지 도덕적 조화가 아니다. 따라서 예와 악은 인의 어떤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인이 없는 예절, 이것은 단순한 의전이지, 보여주기식 그런 매너입니다. 또 인이 없는 음악, 이거는 단순한 오락이고 방탕한 쾌락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다움과 공동체적 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와 문화는 본질을 잃고 공허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8.18 사장은 길례는 모든 의식을 형식면에서 사치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검소하고
알차게 치르는 것이 좋고, 흉례는, 장례 같은 흉례는, 즉 장례를 치를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치르면 안 된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애도의정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인방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방이 묻기를 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큰 문제를 묻는구나. 예라는 것은 차라리 사치하는 것보다는 즉 검소한 것이 좋으니라. 검소해야 하느니라. 또 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즉 애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인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인방이라는 사람은 노나라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별로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나라 사람 인방이 공자에게 묻기를 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는 대제문은 큰 질문이다. 큰 질문이다. 거창한 질문을 하는 건 막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라는 것은 여기영에서 요거는 중요한 문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A야 영비는 바로 A라기보다는 B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A야 B. 즉 여기서 예라는 것은 여기 A가 바로 사치하다. 이런 얘기죠. B는 바로 검이죠. 즉 검소한 것이다. 그래 예라는 것은 사치스러움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다. 이런 대답을 공자께서 하셨고 또 상이라는 것은 장례라는 것은 여기 A, 영, B 역보다는 척이다. 즉 상이라는 것은 상례는 이것저것 다 갖추기보다는 바로 마음으로 애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절차를 다 갖추고 하나하나를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치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슬플 척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8.1편 4장은 인방이 공자에게 묻기를 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대단히 거대한 질문이구나. 예라는 것은 사치스러움보다는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고 장례라는 것은 간단히 즉 모든 절차를 이것저것 갖추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척이라는 것은 바로 근심하다, 슬퍼하다는 얘기죠. 슬퍼하는 편이 낫다. 이런 그 표현인 것입니다.